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들은 미국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쿠팡 미국 본사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연 법률 대리인들은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은 쿠팡 본사인 쿠팡 INC는 미국 델러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미국 기업인 만큼 강력한 미국 사법 시스템을 활용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선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고 과징금 액수도 크지 않다며 미국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인 에큐팩스의 경우 해킹으로 1억 4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7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의 합의금을 내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SJKP LLP will pursue punitive damages for Coupon's gross negligence and hold the company accountable for failure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서버와 담당자가 한국에 있어 실질적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본사가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이용해 핵심 자료를 확보한 선례가 많다며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IT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의 과태료를 맞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엔 현재까지 200여 명이 참여했는데 계속 늘어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의 한 절반 정도 분들이 형사 고소고발까지도 병행해달라고 지금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이번 소송에서 단순한 위로금 지급을 넘어 보안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강제적인 재구축을 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책임이 미국 본사에 있다는 걸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서울 용산으로 자리를 옮겼던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사 작업도 연말이면 모두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는 길. 거리엔 다시 청와대라 적힌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옛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삼았던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주요 부서인 수석실, 비서관실부터 시작해 기자실과 브리핑룸까지 순차적으로 옮기면 이사는 연말에 끝납니다. 대중에 공개돼 일부 훼손된 청와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됐고 구내식당 같은 지원시설도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업무동인 여민관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무실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민관에는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집무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옮길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3년 7개월 만으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에 이어 임기 내 대통령실 세종 이전까지 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골라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젯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한때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신칸센이 멈춰서고 도쿄까지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일본 정부는 다음 주까지 비슷한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깊은 밤 일본 동북부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사무실 안 모든 집기는 태풍이라도 들이닥친 듯 요동치고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도 쏟아지는 가전제품을 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아오모리현에서 동북부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약 50km로 당초 규모 7.2에서 7.6으로 상향됐습니다. 최대 3m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 9만여 명엔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河川から離れ、高台等のできるだけ高い場所へ避難してください. 지금까지 40에서 70cm의 쓰나미가 실제로 관측됐습니다. 진원에서 가까운 지역에선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는 최대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호쿠 신칸센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으며 도로 곳곳이 함몰돼 사고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소 6명이 다쳤고 4,000채 넘는 건물에선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以上の指示を行いました. 주변 원자력 발전소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고 후쿠시마 원전도 이상이 없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1週間程度、特に今後2、3日間につきましては、今回の地震と同じく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한편 대만 동부 화롄 앞바다에서도 어제 저녁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해 타이베이까지 흔들림이 느껴졌으며 대만 당국은 앞으로 사흘 동안 비슷한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어제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 끝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성 논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회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6시간 만에 내린 결론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당초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원 행정처의 설명을 듣다 현장에서 안건이 올라오고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의안 1번은 전담재판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의안 2번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있었는데 다수결로 통과된 건 2번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안건 투표에 참여한 법관은 90명 전후였는데 이 안건엔 79명만 참여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이후 열린 임시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관 대표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재판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결국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는 온라인으로만 모두 발언조차 없이 진행됐는데 회의에선 의장이 법원 의견도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 대표는 우려 입장을 내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던 걸로 기억한다며 전반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례적인 대법원의 재판 속도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같은 사법 불신을 부른 판단엔 침묵하고 그 후 폭풍으로 현실화된 입법 과정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 사법부는 그때마다 재판 독립을 논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